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최근 산행이나 캠핑을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야외 활동 시에 벌과 뱀에 물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증상과 응급시 대처법,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이죠.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이번 시간 주제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 중에 많이 만나게 되는 벌 쏘임과 뱀에 물린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야외 활동 시의 안전사고, 특히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가을 시기가 들어오면서 뱀하고 말벌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면 준비를 위해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고, 벌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여왕벌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개체수를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이제 제일 뱀과 말벌들이 활발한 시기다. 매년 뱀에 물린 환자들이 한 500명 정도 보고가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벌 쏘여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 수는 한 5,457건 정도 되고요. 특히 9월에 이제 50대에서 6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한 151명 정도가 입원을 했고 24명이 사망했고, 그중에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나필락시스가 어떤 걸까요? 아나필락시스는 어떤 특정한 물질에 우리 몸이 너무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결국 최악의 경우에 사망까지 이루는 일종의 면역 반응인데요. 바로 치료하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바로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고요. 보통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항생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많고요. 또 해열 진통제, 그다음에 땅콩, 달걀, 우리 해산물 이런 거에 알러지 있는 분들 중에 너무 과민 반응이 심하게 오시면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지금 얘기하는 벌과 뱀에 의한 독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이제 과민 반응 물질에 접촉하고 나서 대부분 1시간 이내에 기침, 흉통, 그다음에 입과 손발의 저림 감각, 빈맥, 소양증, 그다음에 발진, 구토 이런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심해지면 호흡곤란, 그다음에 저혈압에 의한 쇼크, 의식 소실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벌이나 뱀 같은 동물에게 물렸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그렇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은데, 물론 벌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면 벌 같은 경우에 어떤 벌이냐, 꿀벌이냐 말벌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꿀벌에 한 번 쏘였다고 막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으니까. 꿀벌에 혹시 쏘이면 꿀이 들어가는 건가요? 꿀벌에 있는 독이 들어갈 건데, 꿀벌 독이 말벌 독보다 더 세대요. 똑같은 양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꿀벌보다 말벌이 사망률이 더 이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독성은 약한데 한 번에 많은 양을 쏜다는 거죠. 말벌이요? 그리고 꿀벌은 한 번 쏘면 끝인데 말벌은 여러 번 많은 양을 쏘니까 그래서 더 치명적이다. 최대한 안 물리는 게 굉장히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뱀에 물렸을 때도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겠죠? 뱀 독에 의해서 결국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뱀 독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최소한 40여 가지의 복합적인 독이기 때문에 사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독 중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돼 있어요. 물론 가벼운 증상으로 별 문제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독이거든요. 결국 환자분들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치료를 미루고 집에 계시다가 결국 전신적인 반응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이런 게 빠져서 사망하실 수 있어서, 뱀에 물린 경우는 일단 어떤 뱀인지 먼저 확인을 하는데, 놀란 상황에서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뱀을 확인하겠다고 잡는다고 그러시다 보면 더 손상을 입으실 수도 있고 해서, 뱀에 물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멀리 피하신 다음에 빨리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벌이나 뱀 사고 후에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일단 벌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주로 붓고 가렵고 아프죠. 그래서 벌에 쏘이면 그런 강아지들 짤도 있었잖아요. 벌집 물다가 강아지들 이렇게 울퉁불퉁 벌 쏘여서 똥똥해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붓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아나필락시스 같은 전신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도 온몸에 다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뭐 호흡곤란이라든가 결국 그로 인한 사망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전신적인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뱀에 물린 경우는 마찬가지로 물린 부위가 일반적으로 조금 붓거나 뭐 아프거나 뭐 출혈이 좀 있거나 이런 증상이겠지만 결국 뱀독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이루어져 특히 뭐 심부전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망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뱀이든 간에 사실 그걸 구분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발생한 사고 꼭 알아둬야 할 응급처치가 또 있을까요? 벌에 쏘인 경우에는 이제 침을 이렇게 빼려고 노력을 하실 건데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요.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밀면서 빼야 됩니다. 아, 그 손으로 만지면 그 독이 또 손에 묻을 수도 있겠네요. 그 침 내에도 남아있는 독이 있다고 하고요. 그거를 이렇게 핀셋이나 손으로 짚는 순간 더 독이 많이 주입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밀면서 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뱀에 물린 경우에는 뱀독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손을 물렸다고 하면 여기에서 더 한 10cm에서 15cm 정도 위에다가 그 밴드나 아니면 약간 두꺼운 천을 이용해서 감아주는 걸 추천하는데 너무 또 세게 감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에 이렇게 하나가 살살 들어갈 정도의 압력으로 묶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뱀에 물린 부위가 심장보다 높게 있으면 더 독이 많이 빨리 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아래쪽으로. 아, 그 예전에 영화를 보면 독에 물렸을 때 이렇게 빼서 폐 뱉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위험한 행동이겠죠? 그렇죠. 그 뱀에 물렸을 때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뱀 물린 부위를 칼로 째고 입으로 독을 빨아내고 하는 행위인데 사실 째고 빨아낸다고 해서 그 이미 주입된 독이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람 입에 있는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입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독이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또 얼음찜질 많이 하는 이제 일반적인 요법인데 그 상처 부위에 얼음을 오래 대고 있으면 오히려 손상을 더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먼저 받게 될까요? 벌에 쏘인 경우는 일단 전신 반응이 나타난지 여부를 보고 대부분은 이제 가볍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부어 있거나 아픈 정도니까 대중적인 치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알러지 반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항히스타민제나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주게 되고요.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피네프린과 같은 약품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뱀에 이제 물려서 오신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상처 관리와 그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주사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3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항생제, 그다음에 파상풍 백신, 그다음에 그 항사독소라 그래서 뱀독에 대한 중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독사인 게 충분히 의심이 된다면 가능하면 입원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뱀독이 결국 몸 안에 이제 퍼지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퍼져 있는 상태에서 몸에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좀 환자분들 입장에선 괴롭지만 뭐 심한 경우에는 몇 시간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체열 검사를 통해서 몸의 변화가 어떤지 그다음에 또 입원해서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퇴원하는 시기도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러고 집에 가셨다가 또 다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좀 전에 파상풍 주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뱀에 물렸는데도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파상풍균이라는 거는 땅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든 야생 동물이든 땅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에 물렸을 때는 파상풍 감염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상풍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안 돼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다 백신을 어린 애들 그 기본 백신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그거를 이제 안 맞죠, 대부분은. 그쵸. 원래는 10년에 한 번 정도씩 맞는 거를 추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야생동물, 특히 뭐 개나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물렸을 때 파상풍 그 백신을 맞은 병력이 없는 분들은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뱀과 벌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벌초를 오랜만에 가시면 막 잡초들이 무성하고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숨어 있는 뱀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가다 놀라게 해서, 사실 뱀 자체는 공격성이 원래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한테 위협을 느껴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지나다니실 때는 이제 막대기나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해치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뱀 물렸을 때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 두꺼운 등산화 같은 거 신고 물림을 예방하시는 게 좋고요. 벌은 그 어두운 색에 많이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벌이 사람 머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이 머리카락이 어두운 색깔이니까, 또 뭐 곰 같은 동물하고 이렇게 혼동이 되면서 머리를 주로 공격하는 이유가 어두운. 그래서 네. 그 옷차림도 가능하면 좀 밝은 색 옷차림, 그다음에 모자도 이렇게 가능하면 챙이 좀 있는 모자를 통해서 쏘임을 좀 예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은 예쁘게 보이셔야 되니까 화장, 향수 이런 거 뿌리시면 그 냄새 때문에 벌들이 많이 꼬일 수 있거든요. 와, 정말입니까? 저는 이 어두운 색을 벌이 좋아한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밝은 색이 더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 그리고 또 하나, 달콤한 음료수와 네. 과일 향에도 벌들이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산행 가셨을 때 네. 이런 팁이 있더라고요. 열어서 빨리 먹고 다시 닫고. 그 제사 음식을 빨리 열어놨다가 빨리 닫아버리고 특히 달콤한 음식. 달콤한 음식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 이런 꿀팁 상상도 못했는데 득템했네요.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꿀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 일행시 벌 조심. 벌 조심.